자, 안녕하세요. 흑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떻게 만나시나요? 지인 소개나 학교 동아리나 취미 동호회에서 만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성 친구를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죠. 또 주변에서 이런 소개팅 앱을 통해서 무려 결혼까지 꼬리냈다 라는 정말 가슴 벅찬 소식까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개팅 어플들은 한국과 글로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어떤 데이팅 앱은 연 매출을 무려 몇천억 원을 찍으면서 무려 글로벌 대기업 넷플릭스보다 더 큰 순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소개팅 어플들이 글로벌과 또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폭망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데이팅 앱들이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게 된 이유로 충격적인 내부의 폭로도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어플이 급격하게 망하게 될 이유를 설명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28세 평범한 남자 김흑우 씨입니다. 그는 중고등학교와 또 대학교는 공대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요즘 그렇게나 힘들다는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아 결국 취업 합격에 성공한 아주 멋진 이 시대의 청년입니다. 그의 초년차 월급은 약 280만 원. 요즘 하도 물가가 올랐기에 많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평생을 학생으로 살아왔던 그로서는 이젠 매달 적진 않은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게 되니 인생이 앞으로는 꽃길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직장에만 취직하면 내 이상형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와 왠지 모를 썸도 타고 연애도 할 것만 같았지만, 남중남고 군대 공대를 나온 흑우군에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쳇바퀴 굴러가는 직장 생활에 지쳤던 흑우군은 귀가하던 어느 날 이런 소개팅 어플 광고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믿져야 본전이지 소개팅 어플을 핸드폰에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흑우군에게 소개팅 앱에선 정말 신세계가 펼쳐졌죠. 검지손가락에 클릭 한 번이면 매번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우군은 나름대로 이런 예쁜 여성들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이성인지, 또 최근에 접속한 이성인지를 따져서 최대한 실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성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매칭 여성당 약 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지만, 흑우군에겐 이젠 매달 2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이 매달 꽂히고 있었고, 어플 안에서 보였던 이성들의 모습은 회사나 출퇴근길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예쁜 여성들이 흑우군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흑우군이 이상형이 나올 때마다 캐시 아이템을 사서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던 찰나 드디어 실제로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녀와 대화 내용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남중남고 공대를 나왔던 흑우군에게도 드디어 인생의 꽃길이 찾아오나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서 상대 여성과 직접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약속을 잡으려는 카톡을 건넬 때마다 여성들은 약속이라는 것처럼 메시지를 읽고 대답이 없이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약속까지 잡고 장소에까지 나갔는데 상대 이성에게 바람맞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팅 어플에서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한 이성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 흑우군은 인터넷에 열심히 질문글을 올리죠. 소개팅 어플에 혹시 알바가 많은가? 약속을 잡고 10분 뒤에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차단당해 있네? 라는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개팅 어플에 직접 알바를 했다는 간증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소개팅 어플에서 이런 여성 회원들이 남성 회원들과 메시지를 나누기만 하면 소개팅 어플 업체에서 현금을 받아갔다는 그런 알바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소개팅 어플에 무려 이미 100만 원을 넘게 지불했던 흑우군에게는 정말 벼락 같은 소리였죠. 실제로 이렇게 소개팅 앱 측에서 알바를 풀어서 남성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자 이렇게 TV에 뉴스로도 보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우군의 이상형인 줄만 알았던 여성 회원들이 실제로는 소개팅 어플의 남성 직원이었던 것이죠.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남성 회원들의 설렘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화 신청이 오면 되도록 받아라, 답글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보내라 하는 지침까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풀어서 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소개팅 어플엔 성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틴더나 위피아 같은 경우 남성 회원 비율이 96%, 94%라는 군대보다도 더 심한 남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렇게 소개팅 앱을 통해서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경험을 한 흑우군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몇백만 원을 쓴 매몰 비용을 뒤로하고 더 이상 이런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흑우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소개팅 앱의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죠. 글로벌 기업 틴더의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량 빠졌다고 하고요. 시가총액 역시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소개팅 어플 트래픽을 살펴보아도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사용자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대학생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데이팅 앱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피상적이며 너무 많은 선택지와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이용자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소개팅 어플들을 위한 흑우로 남아있지 않기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럼 과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연애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상대방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최근 페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아쿠아색 반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나는 구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죠.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썰스데이라는 회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목요일에만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합니다. 현재 스톡홀름과 시드니 약 30개의 도시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했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데이팅 앱 씬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 대박 신화하면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회사죠. 바로 2013년에 창업된 하이퍼커넥트입니다. 영상 기반의 매칭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회사죠. 바로 이 회사를 8년 만에 미국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1위 회사 틴더에 무려 2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2조 원이면 이마트 시가총액보다 크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자르가 인수되었던 2021년은 전 세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글로벌 소개팅 기업 매치나 범블의 시가총액은 미국 S&P 지수가 끝도 없이 상승했던 그 시절에 눈 녹듯이 몇십조 원이 사라졌죠. 어쩌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의 주류 고객이었던 남성 회원들이 흑우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 진짜 호구 중의 호구는 최고점에서 2조 원이라는 돈으로 한국 회사를 인수해 주었던 틴더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에 된통당했던 흑우 남성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회원들이 점차 똑똑해지면서 더 이상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당해주지 않는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소개팅 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시각이 있다면 우측 하단에 달아주세요. 저도 재밌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